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합의함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자말보 민주당 하원 의원이 돌연 화재 경보기를 울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총 2,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PSEG, 뉴저지 내추럴가스가 오늘부터 가정용 가스 요금을 각각 평균 4%, 1.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소매업체 코스트코에서 미국인들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골드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주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기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뉴욕 패션계의 유명 한국계 디자이너 유지니아 킴이 흑인 모델 기용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4박 5일간 직접 중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노동부와의 브리핑을 통해 망명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300명 이상에 달해 수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두고 미 상하원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아주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살얼음판 같았던 표결 당시 돌연 화재 경보기가 울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보기를 울린 사람은 뉴욕의 자말 보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정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된 후 상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이후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두고 상원에서 88표 대 9표로 통과되며 위기를 피하게 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을 고작 몇 분 앞두고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 직원 수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셧다운은 10월 1일 0시 1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의회는 전날 밤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기 위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임시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돌연 화재 경보기가 울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울린 사람은 뉴욕의 저말 보먼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의사당 출입문 근처에 있는 CCTV에 그가 화재 경보기를 작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열려있던 문이 닫혀 있었다며 그것을 누르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오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먼 의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공화당은 의사 진행 절차를 방해하려 꼼수를 부렸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보기가 울렸던 당시 하원 본회의장에선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45일간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출 수준에 대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임시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켰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내놓은 이 절충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메카시 의장이 공개한 70쪽 분량의 임시 예산안을 읽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사당 내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행정위원장은 보먼 의원이 표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경보기를 울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먼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표결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의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 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 주금융당국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한국계 은행이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게 된 건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뉴욕주 금융청 세 곳은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합동으로 2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FDIC는 2017년 6월 아메리카 신한은행을 감사한 뒤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영업 관련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 본점을 둔 신한아메리카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산 18억 3,913만 달러 규모의 직원 2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가주 5개 지점 등 뉴욕,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주에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 8,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버긴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는 오늘부터 가정용 가스 요금을 평균 4%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초 이뤄진 요금 인하를 감안하면 PSENG는 올 들어 가스 요금을 약 18% 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PSENG의 요금 인하안은 최근 주정부 관할 기관인 공공유틸리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PSENG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가스 요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PSENG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한 달에 100섬을 사용하는 가정의 월 평균 가스 요금은 약 106달러로 지금보다 4달러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PSENG는 천연가스 도매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스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또 다른 가스 공급업체 뉴저지 내추럴 가스도 오늘부터 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1.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00섬을 이용하는 고객은 요금이 151달러 18센트에서 148달러 90센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겨울 뉴저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업체별 가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뉴저지주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4개 업체는 15에서 25% 수준의 요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 회사 PSENG의 경우 요금이 24.48% 인상됐었고 이는 연간 약 256달러 38센트가량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 측은 주의회와 행정부에서 유틸리티 비용 부담 완화 정책들과 서민 생활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에게 고도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도발 소매업체 카스코에서는 현재 회원들에게 스위스 팜프사의 1온스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에 상관없이 이 골드바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 홀세일은 2023 회계연도 4분기 매출 발표를 통해 최근 골드바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미국에서 회원들에게 스위스 팜프사의 1온스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갈란티 코스트코 CFO는 회사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골드바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며 재고 확보 즉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도 보통 몇 시간 안에 다 팔려나가기 때문에 회원당 2개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드바는 코스트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연간 60에서 120달러를 내야 하는 코스트코 회원인 경우에만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골드그룹의 조나단 로즈 공동 설립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시기에 코스트코가 식품, 생필품 이외 기타 생존을 위한 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금이 안전한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 행보로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그 여파로 금 등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귀금속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5% 이상이 올랐고 5년 동안에는 55% 이상이 급등했습니다. 로즈 설립자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며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자산을 원한다며 그것은 바로 금과 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848.4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주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을 상대로 담보가 될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기 의혹을 둘러싼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두했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잉고름 판사는 오늘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키웠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자산을 잃게 되면 재정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뉴욕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이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10년 이상 약 22억 달러 부풀려 보고 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민사재판으로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또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데다가 이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팝스타 비욘세와 모더나를 고객으로 둔 것으로 알려진 뉴욕의 유명 한국계 디자이너 유지니아 킴이 해고한 직원에게 인종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브리지트 세나는 유지니아 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니스 패션 광고와 관련해 플러스 사이즈 흑인 모델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유지니아 킴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세리나 윌리엄스를 제외하고 흑인이 테니스를 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다며 흑인 모델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 씨는 새로운 패션 라인 홍보를 위해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고의 반론에 테니스는 마른 금발 백인이 하는 운동이라고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흑인 모델 기용에 대해 자신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에서 배제됐고 결국 지난 6월 회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원고 세나의 요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킴의 회사 측 대변인은 세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고된 것이라며 소수인종 여성이 경영하는 우리 회사는 인종과 성별, 성정체성,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해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김 씨는 독특한 모자 디자인으로 뉴욕 패션계에서 유명해진 디자이너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남부 출신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중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 방문해 일요일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미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수요일 애덤스 시장이 망명 신청자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이민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루트를 따라 이민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이들의 고충과 이민 행렬에 오른 원인, 그리고 이들 가운데 뉴욕시로 가기 원하는 이들이 왜 뉴욕시로 향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뉴욕시로 가면 주택 제공 및 취업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루머가 어디서부터 확산하고 있는지 진원지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정정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또 이민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 및 기관 단체장들을 만나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및 불법적인 이민 행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이민자 문제로 해 재정적, (300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수천 개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 노동부 조사 결과 사업주 가운데 약 300여 명이 일할 자격이 있는 남부 출신 이민자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이들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무려 18,000여 개에 달한다며 사업장 역시 뉴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퍼 뉴욕, 롱아일랜드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들이 뉴욕주 곳곳에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현재 300여 명의 노동주들이 일할 자격을 갖춘 망명 신청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18,000여 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9,800여 개의 일자리가 뉴욕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2,900여 개의 일자리가 허드슨밸리에, 1,520여 개의 일자리가 웨스턴 리전에, 1,300여 개의 일자리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이민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독립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요식업종의 일자리 제공이 24%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가 21%, 제조업이 10%, 행정지원 업무가 8%, 건설업 및 소매 판매가 각각 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그간 뉴욕주는 저임금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인력난에 시달려왔다며 망명 신청자들이 취업 의지와 뉴욕주 내 저임금 노동자 부족 해소 니즈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연방정부는 미국 내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 약 50만 명에게 임시적인 합법 취업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동허가 처리 기간 역시 기존의 18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 같은 지원책이 이민자 행렬이 증가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올 7월 31일 이전에 뉴욕시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6만 명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오늘부터 갤런당 1센트씩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30.9센트에서 31.8센트로 디젤주유에 대한 세금은 34.9센트에서 35.8센트로 올랐습니다. 주 재무국은 세금 인상 배경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휘발유 판매량이 재택근무와 차량 연료 효율 증가로 인해 2016년에 비해 10%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가 휘발유세를 인상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며 인상된 휘발유세는 도로와 교량의 개선 및 유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상승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1년 계약 시 3%, 2년 계약 시 첫 해에 2.75%, 두 번째 해일 경우 3.2% 렌트비 상승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집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사상 최대의 주택 지원금을 배정했으며 주택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와 함께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라인 운영, 세입자 차별 방지 자금 등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단일 회계년도 사상 최대 금액을 저소득층 주택 지원금에 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교육국은 학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티 로사 주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민권, 부모의 의견들을 고려해 학교들은 안면 인식이 아닌 지문 인식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생체 인식 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교육감은 주교육국이 지난달 발표한 정보기술서비스국의 생체인식 보고서를 인용해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후 안면인식기술 사용은 이전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면인식기술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시절인 2020년 12월부터 학교 사용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집 장만 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보다는 콘서트나 여행, 고가의 핸드백을 위한 소비가 우선시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통계상으로 가계 지출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기준 가계 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5.8% 늘어 4%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행과 콘서트 등 체험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소비자들은 여기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드 빚을 내고 집까지 팔아서 여행 등에 돈을 쓰는 미국인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장기 계획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